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의 영상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독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학습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의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는 매우 중요한데요. 컴포넌트란 반복되는 UI 요소를 의미합니다. 웹이나 앱 서비스 제작할 때 형태는 같으나 내용이 달라서 계속 반복 입력해서 개발을 해왔던 적이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이렇게 형태가 반복되는 요소들을 하나의 함수로 정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문법을 사용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리액트 16 버전까지 사용되었으나 현재 18 버전에서는 리액트에서 함수형 컴포넌트 사용을 더욱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함수형 컴포넌트만을 다룰 것입니다.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HTML처럼 생긴 UI 요소를 반환하는 거,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앱 컴포넌트가 반환하는 값이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선언 후 호출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앱 컴포넌트 또한 함수이므로 어딘가에서 호출을 하지 않으면 화면에 그려지지 않는데요. 과연 컴포넌트 함수는 어떻게 호출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src 하위에 있는 index.js 파일을 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라인에 보이는 앱 컴포넌트는 마치 태그와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얘는 JSX라는 문법으로 유사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을 분할해서 보면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해야 되죠. 하지만 리액트의 JSX에서는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꺽쇠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컴포넌트로 인식하고 이 컴포넌트의 반환 값을 화면에 그려줍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와 함께 동작하고 리액트의 애플리케이션은 전부 컴포넌트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JSX 문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환에 레시피 앱 3번 컴포넌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4번 JSX 문법 알아보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컴포넌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컴포넌트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조합한 JSX란 자바스크립트 XML의 약자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 XML을 추가한 확장형 문법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JSX란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섞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컴포넌트를 직접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용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환의 4-1번 오렌지 컴포넌트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src 폴더에 orange.js라는 이름의 새 파일을 만들어보자 라고 돼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열려있는 모든 문서 닫고요. src 폴더 하위에 새 파일을 추가하는데 파일명을 orange라고 하겠습니다. .js. 이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파일명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 안 돼요. 소문자 안 돼요. 반드시 파일명 앞단어를 대문자로 하셔야 컴포넌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src 폴더를 살펴보시면은 인덱스하고 네이밍이 약간 다르죠? 앱은 파일명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인덱스는 소문자로 시작하죠. 앱은 컴포넌트 파일이고요. index.js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 다음 교환에는 아래의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코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포트 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혹은 서제스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완성되고요. 리액트 from에 리액트라고 쓰시고 중괄호를 삭제하시고 대문자로 리액트. 자, 리액트라는 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한 부분 리액트라는 모듈을 일부 임포트한 거고요. 모던 리액트, 그러니까 최신 리액트 버전에서는 이 문장을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컴포넌트의 이름은 오렌지가 될 것입니다. 펑션 오렌지. 자, 컴포넌트는 파일의 이름도 대문자여야 하지만 함수의 이름 또한 대문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 작성하던 함수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죠. 자, 그런데 함수의 바디 부분에 return 반환값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값은 유사 태그가 반환돼야 됩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터미널 창으로 마우스 이동하셔서 npm 스타트 입력하겠습니다. 자, 앱 실행하시면 혹시 저처럼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번 강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삭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꿈을 꿨는지 안 지웠나 봐요. 자, 이 부분은요, src 폴더의 app.js를 열고 import s 하고 있는 로고, 요 로고 이미지가 app.svg. 그쵸. 여기 왜 앱으로 돼 있죠? 이게 원래 로고잖아요. 이렇게 로고인데, 왜 앱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지울게요. 자, 혹시 이상하다. 도깨비가 왔다 갔나? 이거 내 코디가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오류는 이 이름을 가진 파일이 요 경로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svg 이름이 로고인데 왜 앱이라고 불러왔을까요? 그래서 해당 코드는 삭제하겠습니다. 이거 삭제하세요. 그리고 저장하시면은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요. 자, 근데 오렌지 컴포넌트가 안 나오고 있죠? 오렌지 컴포넌트도 화면에 오렌지 컴포넌트도 화면에 띄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오렌지.js 가볼게요. 자, 저희가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태그를 2번 이상 재사용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 오렌지라는 파일을 필요한 문서에서 불러서 쓰겠죠?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함수를 불러다 쓰려면 이 친구가 내보내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오렌지.js 함수를 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인데요. DEFAULT 오렌지 이렇게 하면 다른 문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이 오렌지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이게 되셨으면 app.js 열어볼까요? app.js 최상단에 보시면 import css 구문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할게요. 그리고 이 문서 안으로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려면 import 해야 돼요. import from 해서 경로를 씁니다. 오렌지. 같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여기 생성된 중괄호는 삭제하겠습니다. 오렌지. app.js 동 위에 위치한 경로에서 오렌지라고 하는 파일을 읽고 오렌지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app.js로 임포트해 가지고 와 이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온 친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index.js에서 봤듯이 이렇게 태그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빨간색 지렁이가 막 나오죠? 저장을 하시면 에러가 나는데요. 원인은 리턴을 하는 요소가 2개라서 그렇습니다. 컴포넌트의 규칙은요, 리턴을 할 때 UI 요소 단 1개만을 내보내줘야 돼요. 여기를 div 태그를 만들고 이 div 태그로 h1과 오렌지 컴포넌트를 묶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return 값은 이 div 하나에 2개의 요소가 담겨서 반환되는 거니까 1개죠, 1개. 그리고 오렌지의 스펠링 틀렸네요. ORAENG 됐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제 도레미 레시피 M 밑에 오렌지라는 것이 보이죠. 이번에는 오렌지 컴포넌트를 다른 곳에서 불러와 볼까요? index.js 열어보세요. 자, 이 index.js에서도 상단에 오렌지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렌더에 보면 함수에 인수로 컴포넌트가 전달되고 있죠. 리액트 스트릭 모드라는 컴포넌트가 앱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앱 컴포넌트 다음 줄에 오렌지 컴포넌트를 넣어볼까요? 컴포넌트 이름 뒤에 슬래시를 하고 탭키를 누르면 단일 태그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라인에는 컴포넌트의 이름을 작성하고 그냥 탭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쌍의 태그로 완성되죠? 두 종류의 태그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편리하신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 화면을 보시면 오렌지 컴포넌트가 총 3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리액트 스트릭 모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릭 모드 컴포넌트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잠재적인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현재 초급 단계에서는 뭔가 영어도 길고 그래서 거슬리니까 삭제하도록 할게요. 코드를 다 작성했는데 빨간 지렁이가 막 생기면서 저장하면 오류 화면이 렌더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컴포넌트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최상위 요소는 반드시 하나이어야 했죠.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잊어버리시는데요. 리액트 컴포넌트의 대가리는 하나다 라고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div 태그로 감싸겠습니다. div 탭키를 눌러서 마금 태그를 잘라서 붙여 넣으시고 저장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다시 화면이 열리죠. 이제 개발자 모드 컨트롤 시프트 C 키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 열어볼게요. 엘리먼트 탭을 보시면은 ID 루트에 큰 div가 한번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div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div는 지금 저희가 index.js에서 만든 요거죠. 요 div. 요 div가 웹에서 div 태그로 해석돼서 화면에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div. 요거는 app.js의 div죠. 자, 지금 벌써 이렇게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요? div 안에 div가 있고 div 안에 div가 있고 div 안에 div가 있는 또 그런 미로 같은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의미 없이 단지 하위 요소들을 감싸기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그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최상위 div 안에 알맹이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누르면 같은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세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화면은 똑같이 나오지만 div는 없어졌어요. 자, 요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해요. 빈 태그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app.js를 원래대로 돌려놓을까요? 이 오렌지 컴포넌트 추가한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장할게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경고가 뜨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뜨는 게 아니라 ESLint에서 저희한테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내용은 지금 이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경고입니다. 무시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저희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시 app.js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app.js에서요. 1번 라인에 있는 오렌지, 이 오렌지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있는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볼게요. 저장. 그러면 자, 오렌지 is not defined 이러면서 오렌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엔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살려주세요. 아까 지웠던 임포트 문을 살리고 오렌지.js로 이동해서 익스포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오렌지.js의 아래쪽에 익스포트를 삭제해 보세요. 에러가 나죠? 오렌지 파일에서 내보낸 무언가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Z에서 살려주세요. 지금까지의 컴포넌트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컴포넌트가 되려면 JSX 요소를 반드시 리턴해야 합니다. 컴포넌트는 최상위 요소를 단 한 개만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될 파일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 앞 단어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해 주세요. 컴포넌트를 선언하신 후에 반드시 익스포트로 내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용하는 쪽에서 임포트 문을 사용해서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앱.js 넘어가 볼게요. 상단에 임포트 오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오렌지 없다. 없어. 막 이러면서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뭐라 하는데요. 오렌지 컴포넌트를 앱.js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문서 하나에 여러 개를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중첩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번에는 익명 함수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아래쪽 4번 라인의 앱 컴포넌트는 이름이 있는 선언적 함수죠. 콘스트 오렌지 앞단어 대문자 지켜주시고요. 자, 여기에 화살표 함수를 할당합니다. 단축키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화살표를 그리기가 귀찮아서 여러분들은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리턴 값으로 h3 태그에 오렌지라는 글씨를 출력해보세요. 저장하시면 잘 나오죠? 자, 이렇게 앱 컴포넌트와 같이 선언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중첩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중첩 컴포넌트끼리는 익스포트, 임포트가 필요 없어요. 코드를 살펴보면 앱 컴포넌트 내부에 오렌지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죠? 이때 우리는 앱 컴포넌트를 부모 컴포넌트, 오렌지 컴포넌트를 자식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의 유산이 바로 props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로 내려주는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prop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 저희 집에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담기 위한 접시 3개는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식탐이 많아서 그릇의 크기가 다르면 서로 큰 그릇을 차지하려 싸우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접시로 준비하고 식탁에 예쁘게 올려놓았답니다. 여기에서 식탁은 부모 컴포넌트이고 접시는 자식 컴포넌트입니다. 코드상으로는 식탁이 앱 컴포넌트에 해당하고요. 접시가 오렌지 컴포넌트에 해당하죠. 식탁에 식기를 세팅하고 친구들의 입맛을 고려한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음식만 담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오렌지 컴포넌트처럼 말이죠. 컴포넌트와 데이터, 즉 접시와 음식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접시 따로 음식 따로 관리하게 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물론 리액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컴포넌트는 접시이고 props는 접시에 담길 음식이 되겠죠. props로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요. 식탁 컴포넌트에서 접시 컴포넌트로 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props를 사용해서 3개의 같은 접시에 각각 다른 음식을 담아 친구들에게 대접해볼까요?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교환의 11-1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코드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으니 영상과 교환을 병행해서 복습하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퀴즈 타임을 가져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화면에 띄워드린 지시문대로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코딩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코딩 해보겠습니다. 자, 지시문 1번 src 폴더 하위에 div 테이블을 반환하는 테이블 컴포넌트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지시문대로 src 폴더에 테이블 컴포넌트가 될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함수를 작성할게요. 저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함수의 문법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이제 테이블 컴포넌트가 완성되었는데요. 두 번째 지시문, src 폴더 하위에 접시를 반환하는 플레이트 컴포넌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자, 새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고 플레이트. 테이블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죠. 아이고. 자, 이제 5번은 테이블 컴포넌트에 플레이트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컴포넌트로 이동해서요. 플레이트의 경로를 작성하고 컴포넌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임포트 해야 되니까요. 그냥 이 div 테이블 사이에 넣을까요? 이렇게 하면 5번 지시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5번 지시문이 세 번째 지시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시문인 앱 컴포넌트의 테이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도록 할게요. 앱.js로 이동해서 오렌지 다음에 불러와 볼까요? DABLE. 그리고 이제 실행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오렌지 컴포넌트는 원래 있던 거고요. 테이블과 접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앱 컴포넌트는 테이블 컴포넌트의 부모가 되고요. 테이블 컴포넌트는 플레이트 컴포넌트의 부모 컴포넌트가 된다는 점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각 접시마다 다른 음식을 올려놓아 볼까요? 테이블 컴포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플레이트 컴포넌트에서 HTML 태그의 속성을 HTML의 태그 속성을 작성하듯이 컴포넌트 태그명 뒤에 한 칸 띄고 플레이트 컴포넌트로 전달할 속성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페이브라고 할게요. 그리고 담아 보낼 값을 작성할게요. 값은 음식의 종류를 문자열로 전달할 것인데요. 값을 표시할 때는 equal을 작성하시고 문자형으로 내려보낼 거라서 따옴표 안에 작성하겠습니다. 햄버거라고 쓸게요. 플레이트 컴포넌트도 이제 테이블이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플레이트 컴포넌트를 여시고 플레이트 컴포넌트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 이 소괄호에 그냥 아무거나 매개 변수가 될 식별자를 쓸게요. 그 다음 실행문에 return 윗줄에다가 console.log로 a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형태로 묶여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객체의 속성은 페이브이고 값은 햄버거라고 보입니다. 햄버거만 글씨를 출력하고 싶을 경우에는 객체 하위 속성에 접근하면 되겠죠. 객체 하위의 키에 접근할 때는 점표기법을 사용하죠. 이름이 페이브랍니다. 속성명이.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실행하면 보시면 햄버거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접시에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을 렌더링 시키고 싶어요.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냥 이 div 사이에 글씨를 이렇게 쓰면 그냥 글씨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식별자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괄호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햄버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테이블 컴포넌트에서요. 플레이트 컴포넌트를 조금 더 넣어볼게요. 줄바꿈을 한번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햄버거, 딸기, 그리고 사과를 전달하면 저장하시면 자, 접시마다 각각 다른 음식이 담겨서 화면에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의 프롭스 개념을 이해했으니 다양한 활용 방법을 학습해 볼까요? 교환의
11-5 프루트 컴포넌트의 프롭스 전달하기 3번부터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앱 컴포넌트를 열어주세요. 앱 컴포넌트에서 테이블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오렌지 컴포넌트의 이름을 프루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오렌지라는 단어를 더블 클릭해서 블록으로 잡으시고 컨트롤 D를 눌러서 같은 단어를 연속 선택하겠습니다. 그 후 fruit, fruit이라는 컴포넌트 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루트 컴포넌트의 프롭을 다양하게 전달해 볼 것인데요. 테이블 컴포넌트에는 문자 자료용으로 하나만 전달해 봤었죠. 프롭은 여러 개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루트 컴포넌트의 선언 부분으로 이동해서 전달하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props라고 작성할게요. 다음 들어오는 값이 있을 경우에 콘솔 창에 메시지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함수의 바디 부분의 첫 줄에 console.log로 props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앱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이제 프루트 컴포넌트에 프롭을 전달해 볼게요. 프루트 컴포넌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페이브의 바나나라고 하나 문자 자료형으로 전달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이라고 한 다음에 중괄호로 한번 묶어주시겠어요? 그리고 true.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불 타입입니다. JSX에서 자바스크립트의 표현식을 나타낼 때는 중괄호 내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파파 뭐 이런 식으로 쓸까요? 그래서 자, 파파파라는 속성에 중괄호 넣으시고 이번에는 배열 자료형으로 hello 라는 글자랑 숫자 1, 2, 3 요 정도 전달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 화면을 열어보시면 오브젝트라는 객체 자료형으로 저희가 전달한 프롭들이 페이브키의 바나나, 파파파의 배열 형태로 값이 들어오고 something의 true라는 불값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하나에 프롭을 여러 개 전달할 수 있고요. 프롭 전달 시에 프롭의 키값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나중에 구별하기 쉽게 네이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프루트 컴포넌트에서 전달받은 프롭들을 렌더링 시켜볼게요. 자, 리턴 문이 한 줄일 때는 그 소괄호를 생략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리턴을 여러 개 해볼 거라서요. 소괄호로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줄바꿈 해주시고요. 빈 태그로 H3 태그를 감쌉니다. 자, 여기 H3 요소에는 좋아하는 과일 이렇게 쓰시고 프롭스 지금 저희가 콘솔 창에 본 게 지금 프롭스에 들어있는 값이죠. 프롭스에 들어있는 값 중에 바나나라는 걸 내려면 하위에 있는 페이브라는 키에 접근해야 합니다. props.pave 이렇게 쓰면 되죠. 바로 props를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키에 접근해서 해당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파파 한번 꺼내볼까요? H3를 또 넣고 중괄호 하고 props.파파파 그러면 L로 1, 2, 3 출력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true 값을 출력해 볼게요. 여기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뒤에 키값만 변경하겠습니다. something. 자,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료형 자체가 불값이기 때문에 화면에 렌더되는 값이 아닙니다. 얘는 논리 자료형이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려면 문자 자료형으로 변경해야 될 텐데요. to string 함수를 사용해서 자료형을 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프롭 전부 다 화면에 렌더링 시키고 있고요. 이제 앱 컴포넌트에서 프루트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임포트하면서 각각 다른 프롭스를 전달해 볼까요? 딸기, 수박, 그리고 딸기는 펄스, 그리고 헬로 빠이빠이,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하나에 필요한 프롭들을 여러 개 다양한 자료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ps.pave, props.pave
파파파 props 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위에 있는 속성을 꺼낼 때 전표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속성들을 꺼냈을 때 굉장히 가독성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디스트럭처링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디스트럭처링에 대해서 학습한 후 다시 디스트럭처링을 props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저희 교환의 11-1번 구조분해 할당으로 props 사용하기 아래쪽에 보시면 03 디스트럭처링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노션 페이지에 있는 교환을 보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구조분해 할당은 배열이나 객체 안에 들어있는 속성을 해체해서 그 값을 개별 변수에 담을 수 있게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표현식입니다. 배열 자료형의 디스트럭처링을 학습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이 레시피 앱의 src 폴더 하위에 새 문서를 만들어 볼까요? 저장하는데요. 파일명을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하겠습니다. DESTRUC 배열 구조 분해 할당 디스트럭처링을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합니다. 상수 변수 ARR 값으로는 배열 형태로 숫자 3개를 할당하겠습니다. 1, 2 이 ARR에 할당되어 있는 숫자 1하고 2하고 3을 각각 꺼내서 쓸 때는 기존 방식대로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애한테 ARR에 들어있는 것 중에 인덱스 번호 0번 이렇게 하면 1이 변수 A에 할당되는 것이죠. const B는 ARR에 1이죠. 1 인덱스 번호 1번을 할당하고요. 그대로 복사했어요. C는 ARR에 인덱스 번호 2를 할당했습니다. 이제 로그로 출력해 볼게요. A, B, C 결과는요. 터미널창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저희가 Node.js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터미널 창의 오른쪽에 런치 프로파일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커맨드 프롬프트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경로가 리액트 폴더 하위에 저는 레시피 앱 폴더거든요. 실행시켜야 하는 디스트럭처링 파일의 경로는 src 폴더 하위에 디스트럭처링 JS죠. 그래서 터미널의 경로를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터미널 창에 cd 입력하시고 한 칸 띄고 src 입력 후 엔터 키를 칩니다. 그 후 확인해 보시면 레시피 앱에서 src 폴더로 경로가 이동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노드 하시고 한 칸 띄시고 디스트 럭처링 during.js를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1, 2,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저희 콘솔 로그로 찍은 1, 2, 3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디스트럭처링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볼게요. 콘스트 하고 배열로 받을 거예요. D, E, F 그리고 우항에는 배열 자료형인 ARR이 들어옵니다. ARR에는 숫자 1, 2, 3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요. D, E, F의 배열의 인덱스 번호 순서대로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로그로 DEF라는 문자열을 찍고 그 다음에 DEF의 값을 하나씩 출력해 볼게요. 다시 터미널로 이동하셔서요. 방향키 위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은 아까 작성했던 명령어가 다시 불러와지고요. 엔터를 쳐서 실행해 볼게요. DEF에 1, 2, 3 들어와 있죠. 각각 하나씩 또 사용이 가능한데요. 콘솔 로그로 D에 D 이렇게 출력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게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요. 콘스트에서요. GHI에다가 변수, 배열 1, 2, 3 이렇게
할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그로 다시 출력해 볼게요. G에 값을 G에 요거 복사해서 두 번째는 H I 다시 터미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잘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디스트럭처링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제는 객체의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변수 obj라는 애를 만들고 그 안에 x1, y키에 2, z키에 3을 할당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const x의 obj 하위에 x의 값을 넣고 yz 이렇게 나갈 거예요. yz 다음 콘솔 로그로 obj라는 문자열에 x 이렇게 하고 x를 한번 찍고 다시 y는 y, z 저장하시고 터미널에서 결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해왔었던 새 변수의 객체 하위의 키값을 재할당하는 방식이죠. 자, 이제 디스트럭처링으로 줄여쓰기 해볼까요? const하고 중괄호 해서 이제 객체 리터럴을 먼저 작성하시고 stv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우항에 obj 그 다음 console.log로 stv를 출력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터미널로 이동해서 콘솔 값을 확인해 보시면 전부 undefined가 나와요. 자, 이게 아까 배열에서는 됐는데 왜 안 될까요? 객체와 배열의 자료를 구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배열은 인덱스 번호로 재할당이 되어서 이름은 상관이 없이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원래 배열의 0번째는 새 변수의 0번 요소에 할당이 되고 원래 배열의 인덱스 번호 1번은 새 변수 인덱스 번호 1번에 재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객체는 객체 내부의 값을 디스트럭처링 할 때는 키값을 기준으로 분해하게 됩니다. 새로 저장할 변수명이 객체의 키값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콘스트로 돼 있어가지고요.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위쪽에다가 중괄호 하시고 콘스트 먼저 하고 중괄호 하고 x, y, z 원래 객체에 키 선언되어 있는 키 값과 일치하는 것으로 새 변수를 만드셔야 되고요. 우항의 obj를 이제 넣으면 저장하시고 콘솔 창에 이건 디스트럭처링 하고 콜론을 한번 한 다음에 x, y, z 세 개를 찍어 볼게요. 이제 터미널로 이동하셔서 방향키 상향 방향키 한번 누르시고 엔터. 그러면 디스트럭처링이라고 문자열 출력 한번 되고 1, 2, 3 변수값이 하나씩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앱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해서 props의 값을 간단하게 받아볼게요. 터미널 창 하나 더 열려있는 거 있죠? 요 CMD? 이 CMD 부분에 마우스 올리시면 오른쪽에 휴지통이 하나 보여요. 자, 요거를 눌러서 닫을게요. 자, 이 props로 들어온 값의 자료형은 오브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객체로 받아야겠죠? 매개 변수를 적는 자리에 객체 리터럴을 쓰시고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페이브, 파파파 그리고 something. 자, 4번 라인의 콘솔은 주석 처리할게요. props라는 애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저장하면 오류나죠? 당연하죠. props 하위에 페이브나 이런 것들이 없죠. 자, 이제 props 없이 바로 구조분해 할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냥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props 점을 다 삭제합니다.
이제 저장하시면 실행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컴포넌트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프롭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프롭은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할 수 있으며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자료형을 전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프롭을 여러 개 전달받을 때 받는 쪽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하게 되면 컴포넌트 내의 코드가 간결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